박윤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실물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네. 이게 30대 때, 40대 이 차이도 있고요. 네. 넘어갈게요. 간략하게 제 소개 좀 넣어놨습니다. 작년까지 이투스란 사이트에서 인강했고요. 대치동의 몇몇 학원들 중심으로 지금 출강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고2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2랑 고1이 사탐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달라서 고1 학부모님 분들은 잠깐 쉬고 계시면 되고, 네, 고2 학부모님들만 저 좀 집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작년도에 본 수능이 2025 수능이고 올해 볼 수능이 2026 수능이거든요. 작년도 수능 과목별 선택을 보시면은 네, 두 과목이 집중돼 있어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 이 두 과목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게 경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수능 사탐 과목에 이 경제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친한 선생님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과목 M 사이트에서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 반에 10명이 있으면 3명이 서울대 간대요. 일반 문과 애들이. 그러니까 나머지 한 너댓 명이 연고대를 간대요. 그러니까 최고 상위권 애들만 들어오는 과목이 경제라. 그래서 경제는 일단 좀 논외로 치시는 게 예체능 준비하시는 미대 입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뭐 8%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3, 4%까지 이게 이런 말 좀 그렇긴 하지만 두 과목 차이는 2배 차이지만 고만고만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 1등급 컷을 한번 적어놓긴 했거든요. 일단 재작년 거 24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시험이 역대급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해예요. 그래서 만점이나 하나 틀려야 1등급인 과목이 9개 중에 6개 이런 상황인데 잠깐 보시면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은 조금 이제 1컷이 낮은 편, 좀 어렵다는 얘기죠. 사문정법 같은 경우에도 정법은 요번에 좀 예외이긴 했지만 조금 어려운 편 이런 느낌이 많아요. 어렵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상위권 친구들한테. 일반 문과 상위권 혹은 최상위권 친구들에게 유리한 게 어려울 때 표준 점수가 올라갈 거니까. 반면에 이런 말씀 좀 동의하시지 못하는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미술하는 친구들 일반 문과 최상위권이랑 비교했을 때 이기기 어려워요. 오히려 미술하는 친구들은 전통적으로 쉽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1등급 컷이 높다는 얘기는 전통적으로 쉽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쉽게 나와야 상대적으로 공부량이 부족해도 어떻게 비벼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생인윤사, 사문, 정법 이런 과목들은 제가 이따가 바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은 이해가 많이 필요한 과목. 암기량은 적은데 재심은 분석 등을 통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 선택자도 많으면서 난이도가 어려운 편인 거. 반면에 지리, 역사, 이미지가 어때요? 외우면 된다. 네, 그게 상대적으로 요즘 많이 난이도가 올라가서 이 정도예요. 많이 올라가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외우는 게 많은 게 불리하다. 이게 아니고 외우면 된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시문항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생활과 윤리 과목의 문항인데 제시문 자체는 흔한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갑 보자마자 누구 사상가, 을 누구 사상가, 병 누구 사상가 바로 나옵니다, 보통. 문제는 유형이죠. 각 사상가가 누군지도 여기서 파악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인데 사상가들마다 공통점도 봐야 되고 차이점도 봐야 되고 요거 어려운 유형이야. 가장 어려운 유형 맞아요. 생윤에서도 가장 어려운 유형 맞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문항이 제시문 자체는 쉽지만 유형이나 이해도에 따라서 고난이도로 바꿔버리는 거. 요게 이제 좀 이해가 필요한 과목의 특징이고요. 반면에 요건 역사. 네, 암기용 과목이죠. 깔끔합니다. 저도 이제 수능 동아시아 사루지 인강도 했던 사람이지만 솔직히 일본 총선, 민주당 이거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2009년, 12년, 아이고 이런 거, 2000년 이런 거 연도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는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공부한 만큼 나와요, 성적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특히 미대 입시할 때는 이해를 요구하는 과목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할지 암기를 요구하는 과목이 우리 아이에게 이해할지 뭐 이거가 가장 중요한 상황, 지금 입장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파생이 되는데 혹시 이제 2학년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동생 있는 친구들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 고1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는 바람에 일반적으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만 이것도 어떤 특징이냐면 결국 사회라는 과목이 기존에는 사문, 세륜, 뭐 지리, 역사 이런 식으로 세부 과목이 나뉘었던 걸 이름 그대로 합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이해가 필요한 단원부터 공부할 거냐. 이건 다 해야 되니까. 암기가 필요한 단원부터 공부할 거냐. 이거부터 잡아야 돼요. 일단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처음 개념 공부할 때는 순서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아두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알아두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수학으로 치면은 2점짜리 1번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순 계산 문제. 그 정도 난이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잘해요. 여기부터 슬슬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윤리 내용 들어가고 여기는 일부 윤리 과목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상 지리 단어 난이도 상이라고 적어놨지만 상의 기준과 중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처음 공부할 때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가 그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4단원부터는 이게 이해가 필요한 단원인데 제가 제일 처음 공부할 땐 쉽지만 나중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단원이 4단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지리 파트 통합사회는 단원과 단원이 넘나들면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교과서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서 제 시문에 다양한 문화권, 세계지리 아니면 문화 변동과 전통문화, 사회문화 이런 거 던져주고 다음과 같은 전통문화가 있는 지역의 기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서 처음 공부할 때 개별 단원 공부할 때는 안 어려워요. 점차 여기랑 연결돼서 어려워질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리 파트 한정이긴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계로 낼 만한 게 저도 좀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자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랑 연계시킬 만한 게 윤리랑 조금 더 가능하진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것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일단 단원 자체는 암기용 단원이에요. 단원 자체는 암기용 단원입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통합사회 1권이 아니고 2권이에요. 어려운 건 통합사회 1권이 아니고 2권입니다. 현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과서를 받아보지도 못한 거기 단원이 되는 건데요. 인권 주제 이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와 법 암기보단 이해에 해당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확 뛰어요. 단원 자체만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 생윤리 단원이에요. 현재 그 통합사회를 한 번이라도 공부해봤던 학생들은 모든 대단원 중에서 지금은 10개 대단원이거든요.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이거다. 보통 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생윤, 윤사, 사문 다 이해 쪽에 가까운 단원들입니다. 여기 피해갈 수 없어요. 제가 아까 현 고2 학생들 학부모님들께는 이 경제 과목은 좀 피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1 친구들은 피해갈 수 없어요. 아마도 수능이 가봐야 되겠지만 보통 2권의 2, 3단원 경제, 윤리 주제에서 최상위 등급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리 부분 연결되는 거 그거 정도 어려운 거고 2권은 여기 두 개가 많이 어려운 거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세계화 이런 거 쉬워요. 지리 파트라서 쉽습니다. 생윤윤사가 섞여 있어가지고 중단원 하나가 조금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위에 거에 비하면 선녀 위에 거에 비하면 선녀예요. 이거는 지리나 역사 쪽에 해당하는 건 아주 쉬워요. 단수 남기다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원 이제 종합 마무리 단원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가 처음 공부할 때 외울 게 많긴 하지만 외우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한번 외워놓으면 머릿속에 완전히 남아있으면 잘 안 까먹어요. 문제는
까먹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단 그 기본적으로 사회탐구 공부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말이긴 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현재 그 초2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교육 종사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 또한 사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현재 영어 수학 시키고 있습니다. 국어는 국어학원이라기보단 독서학원 보내고 있어요. 사탐 강사인 저도요, 우리 아들들 사탐학원 아직 안 보내요. 일단 없어요. 그나마 이제 하는 건 역사 관련해가지고 위인전? 아니면 어머니들 아시려나? Y?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정도는 익히고 있는 거지 학원까지는 안 보내요. 하고 싶은 말 이거거든요. 국영수. 뭐 개별적으로 다르긴 하겠지만 빨리 다니는 친구들은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하면은 수능 볼 때까지 10년 이상이라고 적어놨지만 거의 뭐 1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국영수를 해요. 1년 먼저 하고 늦게 하고가 차이가 좀 적은 편이에요. 15년하고 16년하고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실력의 학생들끼리는 1년 더 하고가 큰 차이가 없는 게 국영수긴 해요. 근데 사탐은 제가 해마다 봐왔는데 진짜 빨리 시작하는 애들이 고2 때, 고2 되는 겨울방학, 진짜 빨리 시작하는 애들이. 일반적으로는 고3 되는 겨울방학, 1월 달부터죠. 수능이 11월이에요. 사탐은 사실상 10개월 공부하고 수능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절반 이상이에요. 1년 10개월 공부하는 게 유리할까요? 10개월 공부하는 게 유리할까요? 그래서 공부를 당연히 몇 달이라도 먼저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탐이 특히 엊그제 결과 발표를 봤는데 작년에 재수생 절반 정도 성적이 올랐다고 나왔거든요. 10%는 심지어 떨어졌다고 나오긴 했지만 N수생 격차가 초반 격차가 제일 큰 게 사탐이에요.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당연하지만 유리한 거고요. 그리고 고2 학생들 부모님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내신을 학교에서 챙긴다는 가정이긴 한데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는 과목을 수능까지 가져가는 게 시간상 효율적이에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사문하고 생윤하는데 나는 혼자 그냥 한국지리, 세계지리 하겠다. 공부 2번 해야 되고 내신 챙긴다고 하면 내신을 안 챙길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조심해서 봐야 돼요. 내신을 안 챙길 경우에는 아까 사문, 생윤이 선택률 1, 2등이었네. 야, 우리 아이들도 그거 시키면은 뭐 남들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해하는 과목은 난이도가 좀 높다. 선택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다 보니까.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 엄마, 나는 그냥 역사가 좋아. 역사 할래.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육학적으로 이 좋아한다랑 적성이라는 서로 다른 표현이에요. 교육학적으로 적성은 시간 투자한 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취도가 올라가냐. 이게 적성이거든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해 과목이 적성에 맞는지 암기 과목이 적성에 맞는지를 하나 먼저 추려주시는 게 좋아요. 2개 선택이니까 하나 먼저 추려주시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윤 쪽에 좀 적성이 맞는 것 같다. 그럼 같은 윤리 과목군에 해당하는 윤사를 같이 골라주시는 게 좋아요. 내용이 겹쳐요. 일부가 내용이 겹쳐요.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문 선택률이 제일 높았죠.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까 경제는 좀 빼달라고 했으니까 정법을 같이 고르시거나 아니면 근데 은근히 사문정법이 이거는 별로 겹치는 게 없거든요. 이건 생각보다 겹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럴 경우엔 생윤 쪽으로, 이해 쪽이니까 생윤 쪽으로. 지리는 깔끔해요. 한지, 세지 묶어서 가시면 됩니다. 역사도 깔끔해요. 동아시아사, 세계사. 심지어 동아시아 세계사는요. 세계사의 대단원 하나가 단원 이름이 그냥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예요. 중국사, 일본사. 단원 하나가 그냥 공짜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바긴 합니다. 자, 고1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바퀴는 기본적으로 다 돌려놔야 돼요. 뭐가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전반적으로 알아둬야 하니까. 다만 그 다음이죠. 심화 공부를 할 때 이게 본인에게 쉬운 단원과 어려운 단원을 구분하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난이도 상중하로 나눴잖아요. 어려운 건 일반적으로 다 어렵게 느껴요. 일반적으로.
쉬운 거다 쉽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개별 1대1 과외라면은 개별적인 케어를 하지만 오픈반이 됐건 여러 명 있는 반은 2단계, 3단계 단원 단계로 넘어갈 때 난이도 어려운 거. 보통 인권, 정의, 그리고 경제. 여기부터 다시 돌리거든요. 어려운 거부터. 쉬운 건 본인 공부하기 쉽거든요. 부담이 안 돼요. 다만 이 주제는 나만 맞히는 게 아니고요. 전 국민 다 맞춰요. 만약에 이 문제 틀리면 전국에서 나만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거 더 공부하는 건 저는 좀 덜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남들 틀릴 만한 주제 한 번 더 봐서 남들 틀릴 거 하나 더 맞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싶을 때는 무조건 개념 공부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네? 그건 개념이 부족해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네는 개념이 부족해서. 전 그 기준점을 보통 3등급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3등급 이하 혹은 미만인 친구는 개념이 부족하니까 3등급 이상으로 못 올라가는 거.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네가 아니고 여기서 더 안 오르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심화 단원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법은 당연하게 기본 개념부터. 그럼 최소 3등급 이상은 깔려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리고 싶다는 친구가 심화주제 유형 공부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당연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습은 당연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고요. 강의만 듣고 끝나면 단기 기억으로 끝나요. 반드시 개별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해서 장기 기억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도 물론 알죠. 미술하는 친구도 바쁜 거 알지. 주말 내내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미술하고 나가지고 미술하고 주말 내내 그럴 거고. 근데 그렇게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결과가 슬프잖아요. 그리고 숙제는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사탐 문항들이 있다면 무조건 평가원 기출문제. 고1 같은 경우에는 아직 평가원 기출문제가 실제로 나온 적은 없거든요. 지금 나온 건 다 교육청 단계, 학평 단계. 학평 같은 경우에도 풀어보자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직은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문항을 출제하진 않았지만 예시 문항 몇 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필요한 문항이 있다면 시중의 문제집보단, 시중의 일반 문제집보단 기출문제. 생각보다 평가원이요. 신유형이라고 내는 게 별로 없어요. 기존에 안 나왔던 선지라고 내는 게 그 사탐이 20문항이거든요. 선지 5개씩 치면은 100개가 나와야 돼요. 100개 중에 97개 정도는 이전에 썼던 거 반복돼요. 나머지 2-3개도 안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문항이 있다면 기출문제 무조건 요거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항상 이래요. 친구야, 누구누구야. 전 친구야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친구야, 이번 주제만 어려운 거 없었어? 질문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거꾸로 물어봐요. 제가 역질문을 해요. 제가 역질문을 해가지고 경제 파트에서 상업자본주의가 뭐야? 거꾸로 물어봐요. 대답 못 하거든요. 자, 다시 설명해 줄게. 이런 식이에요. 요즘 친구들이 다 그래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제발 질문하라고 하는데 전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역질문을 해서 대답 못하면 설명을 해줘요. 요즘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이 다 그렇습니다. 제 슬로건입니다. 수업은 재미있게, 결과는 감동있게. 지금까지 킹메이커 박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